올댓 탈북 사연. 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하노이 호텔이었습니다. 동트기 직전. 조용한 새벽.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오고 뒤에 두 사람이 복도를 막았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평양 가수단 소속 강서연 동무. 짐은 필요 없다. 즉시 나와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요원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서연 씨가 하노이에서 왜 먼저 움직였는지 딱 납득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 평양 가수단에서 노래하던 사람이었어요. 해외 공연도 몇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노이에서 공연하던 어느 날, 평양에서 외화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내려왔어요. 큰돈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보위부의 첫 번째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던 사람부터 먼저 불러 조사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접촉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니까요. 그래서 해외 공연단은 자동으로 명단에 오릅니다. 평양 가수단도 예외가 아니지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평양에 남은 가족이 이미 그 외화 사건과 엮여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게도 귀국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분리조사. 그걸 위한 준비가 시작됐어요.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따로 움직인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왜 따로입니까? 남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시다. 저는 바로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그대로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오겠습니다. 남자들은 문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강제로 끌고 가면 소동이 커질 테니까요. 문 앞에서 감시만 하는 듯 했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커튼도 닫고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뒤 문고리가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잠겼는지 확인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연 동무. 문 열어. 저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멈췄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끌려갈 게 뻔했으니까요. 잠시 뒤 무전기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대기. 공항에서 한다. 이 말이 더 무서웠어요. 하노이에서는 소동을 피하겠다는 뜻. 대신 귀국길에서 정식 절차로 저를 잡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낮 관리들이 단원들을 줄 세우더니 여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여권을 건네자 관리 요원은 제 여권만 따로 챙겼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귀국은 같이 하지만 조사는 따로 받는다. 쉽게 말하면 분리조사라는 뜻이었지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왜 저는 따로입니까? 관리 요원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지시다. 방으로 돌아와. 욕실 불을 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밑으로 종이 한 장이 쑥 밀려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손만 넣어 종이를 끌어왔어요. 쪽지는 오빠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가수단 차량 담당이라 제 분리조사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나 봅니다. 호텔 전화는 도청되니 오빠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복도 청소 직원에게 부탁해 쪽지를 문 밑으로 넣게 한 거예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 터졌다. 내 이름이 맨 위다.
귀국하면 바로 분리조사다. 저는 쪽지를 찢어 물에 적셔 뭉개버렸습니다.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다시 못 볼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헤어진 첫사랑. 그 사람은 어느 날 떠난다고 했고 저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탈북을 선택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무대에 설 때마다 생각났습니다. 제발 살아있어라.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다. 그리고 가족. 제가 잡히면 가족의 조사가 더 세질 겁니다. 그건 제가 피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을 버틴다. 그리고 내일 밤 하노이에서 빠져나간다. 목표는 하나. 대한민국 대사관. 잠시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연 동무. 지금 나오라.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면 끝이니까요. 잠시 뒤 키카드를 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찰컥.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는다. 내일 공항에서 한다.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공항, 귀국, 분리조사. 다음 날, 저는 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들킬 수 있으니 밤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복도 불빛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틈만 골라 움직였어요. 로비는 위험해. 뒷문을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문제없이 나왔고 저는 대사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발걸음에 맞춰 따라오는 소리. 한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옷, 모자. 가수단 관리 요원이었어요.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끝이다. 이 생각만 했습니다. 마침내 한국 대사관 정문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관리 요원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정문으로 갔습니다. 경비가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보호해 주세요. 제발 돌려보내지 마세요. 뒤에서 발소리가 달려왔습니다. 거칠고 빠른 소리. 그리고 화난 목소리. 서라. 거기서.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잡히니까요. 경비가 말했습니다. 뒤에 누가 일단 안으로. 철문이 열렸고 저는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뻗어와 제 팔을 스칠 뻔했습니다. 철문이 쿵 닫혔습니다. 찰컥, 찰컥. 밖에서 문을 잡아당기는 소리. 열어라. 문 열어.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쪽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여권을 빼앗기고 조사를 받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쳤고 보위부가 저를 잡으러 온 겁니다. 가족도 위험해질까 걱정됐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안에서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술서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보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출국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확인할 것이 많다고 했어요. 평양에 남은 가족이 더 큰 조사로 끌려가진 않을까.
걱정됐지만 절차에 따랐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남은 가족을 데려오고 첫사랑도 언젠가 만나야 하니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사연은 보위부 조사 대상이 된 서연의 탈출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의 선택은 두려웠지만 더 나은 삶, 첫사랑, 그리고 가족을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듣고 계신지, 해외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